원포인트 투자 레슨 들어가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시청자 퀴즈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한국의 이 연구소에서 이 급성 췌장염 치료제인 나파모스타트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는 매우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이 연구소의 이름은 자, 1번 길리어드 사이언스, 2번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 3번 한국과학창의재단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원포인트 투자 레슨 오늘 교육해 주실 분은요, 이 슈퍼개미스타님이십니다. 자, 오늘을 역시 이 시장에 아주 알맞는 교육 내용 준비하셨을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슈퍼개미 민정욱 전문가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제가 원포인트 투자 레슨을 목요일날 하다가 금요일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오려고 하니까 차가 엄청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오기 상당히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뵈려면은 또 달려와야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들 좀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확률 높게 수익을 많이 잃지 않고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면은 승률 높은 주식 투자를 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정우가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하니? 자, 최근 시장 흐름을 좀 보시면은, 최근 시장이 아니라, 일단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시장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분석을 하셔야 하는데,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업황 분석, 그 다음에 종목 분석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 좀 달라고, 그렇죠? 무료 카톡방 들어가면 종목 없냐고, 종목 달라고만 외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종목이 아니에요. 종목 이전에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어떠한 업종들이 살아나고 있는지에서 고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종목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이거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부터 하려고 하면은 주가가 내가 매수를 하고 주가가 바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시장이 빠져서 주가가 내 생각과 반대로 미끄러졌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공포 심리가 상당히 크게 작용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를 무시하면은 확률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습니다. 우선 시장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좀 할게요. 현재 장세가 상승 장세인지 하락 장세인지 박스권 장세인지를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좀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대세 상승 장세는 아니죠. 그렇죠? 주가는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대세 상승 장세는 아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락 장세였어요. 분명하게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장세였고, 지금은 반등폭이 그래도 하락폭의 50%를 돌리는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서서히 좀 형성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락 장세인가 박스권 장세인가를 파악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락 장세이면은요. 자, 볼게요. 하락 장세일 경우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어느 정도 반등 이용 시 수익 실현하고, 그렇죠? 만약에 전저점을 이탈시킨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다시 손절 상황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박스권 장세이면은 내가 저점에서 매수했다 하면은 고점 매도, 그렇죠? 빠지면은 또 다시 매수, 올라가면 고점 매도, 그렇죠? 여기서 뭐 조금 더 빠졌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죠? 전반적인 큰 틀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주식 투자 잘하면요, 오늘 내일 주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목매고 주식할 필요는 솔직히 없다고 말씀을 지난주에도 좀 드렸었죠, 그렇죠? 흐름을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장세가 어떠한 장세인지, 그렇죠? 박스권 장세인데 조금 올라가다가 조금 내려왔어. 이걸 겁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미증시, 대량 실업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나타나 주었고요.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이미 주식시장에는 다 반영이 되었어요. 근데 거진
대공황 수준보다도 안 좋게 나타나 주었습니다. 얼마만큼 빠르게 다시 회복이 될지는 일단은 뭐 코로나 치료제, 그렇죠? 코로나 치료제가 언제 또 개발이 좀 되고 되느냐, 그리고 하반기 때 얼마만큼 코로나가 또다시 또 진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좀 될 걸로 좀 보여지는데, 이게 전염병이 이전 전염병하고는 분명하게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100% 단정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경제활동 재개 기대가 맞서며 변동성을 보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주고 있죠. 지금 세계 각국이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상황을 체크하고 있어요. 중국은 원래 중국이 먼저 발생이 좀 되었는데, 중국은 다 봉쇄해놓고 거짓 발표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믿을 수가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올림픽에 껴있으니까 그 전에 많은 것을 또 숨겨놓고 거짓 발표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얘네 지표도 세계 각국에서 믿을 수 있는 지표들은 아니에요. 유일하게 우리나라 지표만 거짓 없이 모든 것을 다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이제 진정이 되니까 이제 소규모 규모의 경제 활동을 조금 이제 움직이려고 정부에서 허락을 했었는데, 허락하자마자 이태원에서 또다시 뻥 터지면서 또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뭐 확진자가 지금 또 신규 확진자가 150명이 넘어가고 있고, 검사자 수만 뭐 5,000명이라고 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기 검사자 수가 상당 부분 많은데, 또 수백 명으로 또 늘어날 가능성은 또 충분하게 또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2차 파동이기 때문에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앞전만큼 크게 증시에 타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저는 대신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스템 붕괴, 그렇죠? 금융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미국과 중국 갈등은 또다시 높아만 좀 가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진 사망자가 10만 명에 육박을 했죠. 그렇죠? 10만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중국한테 이제 탓을 해야겠죠. 정치적인 문제로서. 그렇죠?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무역 관계가 상당 부분 또다시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너무 크게 붙어서 증시가 또다시 꼬꾸라지기 시작을 하면은 또 미국 입장에서도 또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을 봐가면서 중국을 또다시 괴롭힐 걸로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27달러를 기록했고요. 그렇죠? 안정세를 서서히 찾아가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셰일 기업들의 붕괴 흐름은 어느 정도 그래도 한시름 돌릴 수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렇죠? 시장 분석을 했으면 이제 업황 분석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어느 업종이 살아나고 있는가 업종 차트를 확인한 후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IT주예요. 그렇죠? 경기 민감주의 대장주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경기 회복기에 들어가면은요,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것도 IT주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기 침체기에 주가가 크게 빠졌을 때 내가 싼 가격에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 반도체 업종을. 그렇죠? 그러면은 경기 회복기는 어차피 또 와요. 그렇죠? 결국 언제 오느냐가 문제이지 결국엔 또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죠? 경기 침체기 때 다른 애들 접근해봤자 또다시 손실 보는 경우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하는지를 생각을 좀 해 두시면 좋고요. 시장 바닥 확인이 어렵다면요, 가장 먼저 살아날 수 있는 업종의 종목을 분할 매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선택인데요. 살아나는 업종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좀 되면서 향상이 좀 되는 기업들을 고르시는 게 좀 좋고요. 보편적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 ROE하고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파악을 좀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은행이자와 비교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쉽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예전에. 그렇죠? 그리고 EPS는 이제 투자자가 한 주당 벌어갈 수 있는 수익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게 해마다 증가되는 기업들이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상당 부분 좋다고 좀 보시면 좀 되시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기업을 선택을 해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형주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창에 메이저 수급이 명확하게 나오지만요. 테마 이슈로 돌아가는 종목들,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수급이 수급창에 안 나와요. 오히려 큰 손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으로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급 체크 상당하게 중요하다. 실적 대비 주가가 비싸지 않은 기업이라고 하면은요, 상당히 좀 선택 목록에 올려두시는 게 좀 좋은데, 주가가 지금 비싼지 싼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기본 가장 쉬운 게 주가 수익 비율, 그렇죠? PBR하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 같은 경우, PER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10을 기준점으로 잡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PER 같은 경우에는 1을 기준점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10 이하다 하면은 저평가, 그렇죠? 그리고 뭐 2, 30 정도 된다고 하면은 보편적, 그리고 40을 넘어간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싸지는 않다, 그렇죠? 그리고 PER 같은 경우에는 1을 기준점으로 1 이하면은 저평가, 2, 3배 수준이면은 그냥 보편적인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6배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싼 영역대는 아니다. 근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6배가 쌀 수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성향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하락폭을, 코로나 이전에 하락폭을 다 돌려버렸어요. 이거 지금 세계 증시를 보시면은요, 다 돌린 지수가 코스닥 시장이 유일해요. 그렇죠? 대부분 50% 정도 돌려놓은 증시들은 상당 부분 많은데 코스닥 시장은 다 돌려놨습니다. 이거 다 돌려놓은 게 반도체하고 특히 제약업종이에요. 제약업종에 이제 시총 상위 애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같은 애들이 상승 탄력을 코로나 치료제, 그렇죠? 이슈를 좀 테마가 좀 형성이 좀 되면서 다 돌려놓은 흐름인데, 그쪽 업종에서 지금 시장은 지금 형성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좀 좋습니다. 코스닥 IT 업종 차트죠, 그렇죠? 앞전 고점 조정폭 이전의 주가 흐름을 다 되돌려놨고 가장 먼저 빨리 살아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제약업종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가장 크게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V자 반등으로 살려놓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다. 그래서 업종을 보실 때는 IT랑 제약을 지금 시장에서는 빼놓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 애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인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한국판 뉴딜 테마가 코로나 이후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고 테마 이슈가 지금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코로나 이전으로는 뭐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말도 요즘 들리고는 있는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구분이 좀 되는지를 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이제 껄끄러지고, 그렇죠? 국제 간의 뭐 나라 여행도요, 이제 뭐 비자를 어느 정도 이제 좀 축소를 해놓고 막아놨죠. 근데 그게 또 상당 부분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글로벌적인 사회의 흐름이 또 바뀔 수 있다는 전망들도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좀 될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 두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렇죠? 정부는요, 한국의 강점인 정보통신을 활용해가지고 융봉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계획을 좀 발표를 좀 했습니다. 뉴딜 관련 테마가 앞으로 시장에서 또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는데, 뭐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그죠,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항상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었던 오지, 그렇죠? 오지 그리고 뭐 제약 애들, 그렇죠? 뭐 이쪽 애들에서 생각을 좀 하면 되시고요, 그렇죠? 클라우드, 그렇죠? 클라우드 정도로 생각을 좀 하시면서 큰 틀은 좀 잡고 가시면
좋습니다. 데이터 오지 AI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제시를 좀 해놨고요. 오지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등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 좀 주목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근데 테마가 지금 상당 부분 많아요. 그렇죠? 뭐 오지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그렇죠? 뭐 AI 대체 어떤 테마를 해야 돼? 올라가는 걸 다 매수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장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테마를 하나 고른다며요. 거기서 경쟁사 대비 실적이 괜찮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애를 비싸지 않은 가격에서 사놓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맨날 10% 20% 뛰기가 아니라 50% 100% 뛰기까지도 투자적인 관점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분명한 성장 동력은 있는 파트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IT 주도의 경기 부양은 글로벌 전반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좀 전개가 좀 되고 있고 유럽하고 미국 등 오지와 데이터 센터 서버 투자 확대 역시 좀 제시가 좀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적인 세계 각국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 그렇죠? 거의 뭐 비대면 사업 부분이죠, 그렇죠? 이러한 애들이 지금 신고가를 뚫고 계속 올라가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뭐 AI 섹터, 뭐 TPC, 오픈베이서, 그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로보티즈. 근데 이러한 애들이 지금 단기간에 장대양봉 3방 정도 치면서 단기간에 크게 올랐어요, 그렇죠? 또 올라가니까 또 따라가지 마시고 내려오면 기다리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오지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KMW, 뭐 HFR, 뭐 이노와이어리스,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이미 작년에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뭐 800%, 1000% 올라간 애들은 크게 수익을 내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다시 오지 섹터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애들, 실적이 받쳐주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애들을 눌림자리에서 사놓고 기다리시는 게 좀 좋고 클라우드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우기술, 다우데이터, 효성 ITX, 나무기술, 가비아 등이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다 대부분 단기간에 뭐 거진 뭐 한 3, 4일 정도 단기간에 크게 다 급등을 좀 했어요. 이쪽 애들이. 그래서 따라가기보다는 차라리 눌림자리를 기다렸다 접근하시는 게 좀 좋다. 이거 안 사가지고 한타 더 치는 거 이거 아까워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올라가다가 꼬리 맞으면은 또 계속 물리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 게임, 교육, 결제, 의료, 건설 섹터 등이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가 세상 경제 산업이 바뀔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외에 이거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거 겹쳤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중에 이제 오지 관련주 중에서 이제 우리넷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을 제가 이제 주간 수익률에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현재 좀 보유를 좀 하고 있고요. 오지 관련 주여 가지고 21선 태우기 시작을 할 때 제가 일단은 접근을 좀 해놨습니다. 접근을 해놓고 그냥 장대양봉 크게 뽑으면은 위에서 단기 수익만 실현하고 나올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주가를 천천히 올리고 있어요. 지지받으면서 천천히 올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안 팔고 그냥 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에 속해 있죠. 그래서 빨간색 이평선이 22평선을 태우고 움직여지고 있고 깨지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122평선 안착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장대양봉이 아직 안 터졌어요. 여러분들처럼 이제 크게 급등하면서 장대양봉 뻥뻥 터지는 애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직 거래량도 안 터진 애를 지금 밑에서 지금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3, 40% 수익권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22평선에서 매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양봉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한다 하면은 또다시 추가 상승, 2차 랠리 상승 흐름이 또다시 또 나타나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은 그냥 뭐 10%, 20% 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끌고 가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고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 실적도 적자 종목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여기 부채 비율까지 좀 넣어놨는데 우리 PD님이 이거 좀 빼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테마라도요. 분명하게 적자 종목이 있고 흑자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두 종목 중에서 적자 종목을 빼버리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어차피 똑같은 이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슈에서 적자 종목을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겠죠. 이왕이면은 다음 치마라고 흑자 종목을 해놓으면은요, 내가 예상치 못한 조정을 받았을 때, 그쵸? 수급이 붙어 있고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내가 예상치 못한 조정을 받았을 때 주가는 빠르게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다고 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쵸? 어디 가서 안 알려줘요. 여기 있네. 그쵸? 우리네 부채 비율도 그냥 30% 정도 수준이에요. 그쵸? 그럼 기본은 실적 대비 뭐 주가가 전평가다는 아니지만 기본 베이스는 깔려 있고 시장에서 언제든지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오지 관련주에 편입이 되어 있다. 전파 기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이게 오지 관련주여가지고요. 122평선 안착하는 거 보고 매수를 해놨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가 1월 달에는 회복이 어느 정도 단기간 지나면 회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팔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크게 뭐 시장 50% 빠지면서 50% 빠지면서 종목들 60%까지 밀렸죠. 근데 안 팔았어요.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미 손절치기에는 늦었어요. 그렇죠? 20몇 %까지 밀려 있었기 때문에 손절치기에는 늦었고, 그렇죠? 시장 관심을 다시 받을 수 있고 수급이 무엇보다도 일단 이미 붙어 있었었죠. 장기간 매수 수급이 크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 안정되면 다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V자 반등이 나오면서 크게 5,000원 부분까지, 그렇죠? 5,000원 부분까지 크게 상승을 해준 이유가요. 시장 관심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업종의 기업인가, 그렇죠? 수급이 붙어서 세력들이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는가를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흑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 그렇죠? 뭐 부채 비율도 그냥 110% 정도, 그렇죠? 100% 미만이면은 좀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보편적으로 100%에서 200%가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300%가 넘어간다고 하면은요, 부채 비율이 좀 많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뭐 500%, 1000%짜리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기업들은요, 시장이 약세장으로 꺾였을 때 이 부채 비율이, 그렇죠? 이 부채 비율이 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부채 비율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는 종목들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뉴딜, 건설 섹터, 뭐 고려 시멘트, 얘는 근데 뭐 뉴딜 쪽으로도 테마가 또다시 최근에 형성이 좀 되었지만 경협주에 이미 형성이 좀 되어 있었던 종목이죠. 그렇죠? 얘 역시도 뭐 62평선 안착하는 국면에서 매수 접근 해가지고 뭐 30-40% 수익이 단기간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중요한 건 앞으로 또다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의 기업인가, 그렇죠? 판단을 하시면 돼요. 흑자, 영업이익 조금 적자네요. 그렇죠? 영업이익 조금 적자인데 단기 순이익은 흑자, 그렇죠? 뭐 크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적자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소폭 적자 수준이고 부채 비율도 43%. 테마주이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 실적 베이스를 바탕으로 수급 흐름을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되시고요. 가치주나 이제 스몰캡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 주가 수준 파악하는 게 상당 부분 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종목을 내가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좀 분석 방법이 약간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개인들 대기 매수 자금은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7조 원에서 30조를 써가지고 17조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딱 보니까 다시 43조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외국인 기관 수급 한동안 꽤 안 들어오겠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개인 매수,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그렇죠? 이런 수급 상황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하나 팔아야지 들어오는데 얘네가 안 팔면은 외국인 기관 애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동학 개미 운동, 그렇죠? 그냥 좋은 말 갖다 붙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올라가는 모든 테마의 종목을 매수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안정적이고 상승 가능한 몇몇 종목만 매수하고 그다음에 순번을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내가 오지 관련주를 샀는데 한 일주일 안 움직여. 아, 이거 팔아버리고 제약바이오 지금 뜨고 올라가니까 이거 달라붙어야지. 이러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냥 정상적인 가격대에 기본 베이스 이상의 종목들을 매수해놨으면 그냥 순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시장이 알아서 돌려줘요. 그렇죠? 대신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종목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뭐 생뚱맞게 뭐 지금 뭐 화학주, 그렇죠? 뭐 건설, 뭐 조선주, 뭐 항공주, 뭐 그런 거 갖고 있으면은, 그렇죠? 뭐 날밤 새도 자기 순번은 안 와요. 이래도 모르겠으면 그냥 월요일 날 무톡방에 오셔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무료 추천주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현명한 투자자의 투자 법칙, 주식 투자는요, 처음 습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일단 학생 때 가치 투자부터 좀 주식 투자를 좀 배웠습니다. 가치 투자를 좀 하다가 이제 단기 투자, 그다음에 테마 투자를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종목 하나를 사면은 1년이고 3년이고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급등주부터 주식 투자를 배우잖아요. 급등주부터 주식 투자를 배우면은 정상적인 투자로 넘어오기가 상당 부분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급등주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일주일 만에 30% 수익을 낼 수 있는 경험을 분명하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30% 이상. 그렇죠? 그럼 이 경험을 먼저 쌓기 시작을 하면은요, 정석 투자,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종목들이 너무 느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오기가 상당 부분 힘들어지고 계속 단기 급등주만 찾아다니면서 주식 투자 습관을 좀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재무제표 확인하는 법과 좀 정석 투자부터 배워놓고 그 다음에 급등주 투자로 넘어오시는 게 좋다. 그죠? 급등주 투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걸어라. 그렇죠? 투자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 상황, 업황 상황에서 어느 정도 투자 지식이 쌓여 있다고 하면은요, 분할 매수로 비중을 많이 실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쌓여 있는 상황에서 그냥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 종목에 너무 몰빵을 하면은요, 주가가 반대로 움직일 때 멘붕이 나타나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은 손절치죠. 왜? 너무 크게 걸어놨으니까 지금 단기간에 눌리는 것도 엄청난 손실로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또다시 살아날 텐데, 그렇죠? 살아나는 종목들을 분할로 매수해놓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누리시는 게 좀 좋다고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슈퍼개미스타님께서 앞으로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할 섹터,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의 종목, 이 상당히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받쳐주면서 이 실적과 수급이 좋은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이 현재 언택트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5G, IT 관련주들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봐주셨고요. 이 5G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 우리넷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수익 실현하시면서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까지 담아갈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슈퍼개미스타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슈퍼개미라고 입장해 주시면요, 상당히 좋은 우리가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빠르게 좀 퀴즈 정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2번 한국파스텔 연구소였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자 이 0009님, 그리고 2720님, 2369님께서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원포인트 투자 레슨 함께 하신 우리 슈퍼개미스타님,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슈퍼개미 검색해 주시고요. 입장해 주시면 우리 국내 선물, 그리고 국내 주식까지 모든 투자와 매매에 대한 가이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저녁 8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